그러면은 부동산 아파트에 못지않게 신축 양극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직장인들 중에 대표를 제일 잘하는 왕과장 왕입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두 번의 신축을 했고 신축지에서 무인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블로그를 같이 쓰면서 영상으로도 많이 남기면서 소통을 하고 싶어서 지금도 이제 막 독서 모임을 끝내고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블로그를 제가 쓴 거는 파월형이 드디어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B컷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빅스텝이니라는 말을 하면서 금리가 올라간다.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또 한편에서는 부동산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다.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수요와 공급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분분한 가정을 세워놓고 결과는 어땠나요? 부동산은 결국 침체를 가져왔고 부동산 침체와 더불어 전세 사기라는 여파로 인해서 전세는 씨가 말랐고 전세 씨가 말랐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부동산에서 비아파트의 전세가 씨가 말랐다는 게 더 맞는 말이겠죠. 오피스텔이나 정상적인 아파트의 보증보험이 가능하다면은 전세는 여전히 인기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블로그 제가 쓴 것들은 파월형의 B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신축 집 짓기를 하면은 자기 돈으로 집 짓는 공사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간혹 가다 그 자산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자기 자산으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안전은 한데 자산 증식되는 것보다도 부동산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 이런 말을 했죠. 모든 위기의 기회는 또 다른 이름이다. 그러니까는 어떤 위기를 항상 위기로만 볼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의지와 수익률에 대한 검토 타당이 있다고 한다면은 확실하게 레버리지를 통해서 신축 집지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은행 돈을 빌렸을 때 금리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3년, 4년 전에 신축을 했을 때만 해도 공사자금을 이 금융권에 빌려가지고 그때 금리가 4.6%, 4.7% 너무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대출 이자가 4.6%만 해도 좋은 경우에 속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1금융권의 대출이 한 3% 내외였으니까는 4.6%, 4.5%의 공사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은 많이들 놀랬죠. 그래도 공사자금을 주로 취급하는 게 여전히 이 금융권이고 이 금융권은 공사자금이 많은 대신에 금리가 약간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자금의 대출은 한정적이라는 거죠. 길어야 12개월, 10개월 정도면은 다 공사비를 완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는 자기의 의지와 스터디로 관련된 수익률 분석이 확실하다면은 해볼만 하다라는 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미국의 기준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 않고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오늘 파월 형께서 B컷이라는 결국 다운을 예상했고 앞으로도 연내 오늘이 지금 9월 말인데 두 번 정도의 B컷이 더 예상된다고 많이 떠들고는 있는데 그건 결국 가봐야 아는 것이겠죠. 근데 금리가 다운된다는 건 왜 다운이 될까요? 결국 실물 경기가 앞으로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는 나라에서는 선제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결국 앞으로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우리가 금리를 올렸을 때는 코시국에 계속 물량을 풀었죠. 돈을 뿌렸어요.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막 뿌렸어요. 너무 뿌리다 보니까는 너무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리다 보니까는 감당이 안 돼서 결국 인위적으로 빅스텝을 밟아가지고 금리를 올렸죠. 금리가 올린다는 것은 똑같은 돈을 은행에서 빌렸을 때 이자를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똑같은 돈을 빌렸을 때 이자 돈이 내려간다는 거죠. 내려가가지고 돈을 빌려서 신축 집 짓기, 건축주를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실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집을 지어도 공실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럼 공실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은 빨리 지어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면은 실물 경기 올라가는 속도가 내가 저축을 해가지고 자산 증식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 돈이 낮아질 때 집을 지어야 되는데 결국은 경쟁력 있는 집을 지어서 빨리 만실을 맞추면은 이득이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금리가 낮아지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이죠.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에 대비해서 내가 싼 이자로 돈을 빌릴 때 그만큼 경쟁력 있는 신축 건물을 지어서 만실을 짓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경쟁력 있는 신축 건물이란 건 무엇일까요? 제가 운영하는 신축 단톡방에도 여러 가지 뭐 이제 시공 설계사님이나 뭐 설계사, 건축사, 시공사, 시행사, 뭐 건축주님, 예비 건축 많은 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있는데 의견이 다양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쟁력 있는 건물의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한 가지는 애완동물의 편의성을 첨부한, 그리고 공용 공간을 여유롭게 둘 수 있는 건물이 첫 번째 경쟁력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독거노인들이 늘어나는 그 추세이니까는 그분들을 타겟으로 한 어떤 편의시설, 아침 식사를 제공한 아파트처럼, 아니면은 병원이랑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병원 의료 진료가 가능한 신축 건물에 어떤 테마를 섞어 놓으면은 경쟁력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왕과장의 영상 구독, 좋아요, 조댓글 해주시고요. 이런 경쟁력 있는 건물이 어떤 것인가, 아니면은 빅컷, 빅스텝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금리를 이용해서 집을 지을 것인가는 왕관장 시축 스터디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게 제가 매일 포스팅을 하면서 블로그를 쓰는 글이니까요. 많이 보면서 댓글 달아주시면은 좋은 얘기, 알찬 얘기 많이 담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포스팅한 파워령의 비컷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했죠. 문제 해결은 그 문제를 만든 사고방식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만 단순히 내려가는 것을 환영하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투자에 많은 활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제가 봤을 때, 뭐 제가 봤을 때가 아니라 누구나 그렇듯이 부동산 양극화가 뚜렷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신축 한강이 보이는 메인 급지에서의 아파트가 북평이 60억을 향해서 가고 있고 곧 70억 뚫는다는 소리도 들었을 텐데, 그럼 신축도 곧 양극화가 될 것 같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궁금해지는데요. 변화는 한순간에 이익을 주지만 진정한 지혜는 그 변화 뒤에 있는 원인을 꿰뚫어 보는 데 있다라는 인문학적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변할까? 왜 양극화가 될까? 그 키를 신축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처음이지만 내 집 지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의 저자 왕과장 와입니다. 이런 유익한 이야기 앞으로도 더 많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은 결국 자료가 되고 컨텐츠가 된다.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왕과장 오늘도 여러분의 와입니다요. 감사합니다.